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정확히 1년 후 저는 구청 앞에서 다시 한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변호사 선생님이, 그리고 뒤에는 회사 법무팀 이사님이 함께 계셨죠. 손에는 89통의 통화 기록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 증거들이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서윤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이름은 김서윤, 올해 40입니다. 12년 전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80명 규모의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저희 회사 세린 디자인은 주로 고급 주택과 상업 공간,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준혁과는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는 중견 건설사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여보, 회사가 이렇게 커졌으니 나도 좀 참여하면 어때? 건설 쪽 인맥도 있고. 아니, 괜찮아. 당신은 지금 회사에서 잘하고 있잖아. 그때 제가 거절한 게 첫 번째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미 잘못된 걸까요? 결혼 7년 차 되던 해 회사 매출이 연 50억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장만했어요. 투자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준혁은 그걸 자신의 성과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내 와이프가 대단해. 회사도 크고 벌이도 좋고.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어요. 서윤아, 넌 여자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남편 체면도 좀 생각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네가 나보다 비싼 차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저는 그냥 BMW 신차 나온 거 이야기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9년 차,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우연히 이준혁의 휴대폰에 온 카톡 알림을 받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대화 내용이 동료 여직원과의 메시지였어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했어요.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탐정사무소에 의뢰도 했습니다. 3주간의 미행 끝에 나온 결과물은 충격적이었어요. 2년 넘게 계속된 관계, 회사 동료 최유진, 28살. 저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준혁 씨, 이혼합시다. 재산은 각자 가져온 걸로 정리하고 위자료는 청구 안 할게요. 대신 깔끔하게 끝내요. 서윤아, 이게 무슨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6개월간의 이혼 조정 기간을 거쳐 1년 전 가을,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결혼 전 그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그가 가져갔어요. 결혼 후 같이 산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눴고요. 언니, 그래도 10년 같이 산 사이인데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야? 시누이, 아니, 이제 시누이도 아니죠. 이미선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하던 날, 구청 앞에서 마주쳤거든요. 미선 씨,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오빠, 아니, 이준혁 씨가 잘못한 거 미선 씨도 알잖아요. 알긴 뭘 알아. 언니가 일만 하고 오빠한테 소홀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미선 씨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아니, 서윤 씨, 저 취업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예, 저 지금 다니던 회사 그만뒀거든요. 마케팅 쪽 7년 경력 있어요. 세린 디자인 크니까 마케팅 팀도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인사팀 차지훈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경력 보니까 괜찮네요. 전 직장에서도 성과 좋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고 회사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이사님, 이미선 씨도 이제 생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 있으면 써야죠. 결국 저는 이미선 씨를 마케팅팀 과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게 1년 전 겨울이었어요.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 아니,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SNS 마케팅 기획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 명 늘렸고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공정하게 대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일은 일이니까요. 심지어 6개월 차 평가에서 성과급도 120% 줬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영업팀 강민수 부장님이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대표님, 마케팅팀 이미선 과장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요즘 업무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회의 때 늦게 오고 기획안도 대충대충 하고 그리고요? 다른 팀원들한테 나는 대표님이랑 특별한 사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사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 가족이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직원들 위해 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이미선 과장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사내에서 저랑 개인적인 관계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아, 대표님.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인데요. 너무 예민하게 구시네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업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안 그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2주 후 디자인팀 박소영 대리가 울면서 인사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미선 과장님이 제가 만든 시안을 자기 작품이라고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의하니까 대표님은 내 편이니까 넌 어차피 불리하다고 했어요. 차지훈 이사님이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어요. 대표님,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네. 카톡 대화 내용과 다른 팀원 진술서도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선 씨를 뽑은 게 실수였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이미선 과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과장님, 박소영 대리 건은 뭐예요? 아, 그거요? 소영이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그 시안을 보완한 거거든요. 보완했으면 함께 작업했다고 보고해야죠. 왜 본인 단독 작업이라고 했어요? 대표님은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도 안 틀려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이제 됐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였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인 JK건설 김재훈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서윤 대표님, 최근에 마케팅팀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이미선 과장님이란 분인데 솔직히 너무 불친절하세요. 저번 주 미팅 때 30분이나 늦게 오셨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일주일째 안 보내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이미선 과장을 호출했습니다. JK 건설 프로젝트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거요.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좀 미뤘어요. 미뤘다고요? 고객 요구사항 대응하는 게 마케팅팀 업무잖아요. 대표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중으로 보낼게요. 오늘 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도 자료는 안 나갔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니까 아예 작업을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직접 디자인팀에 요청해서 밤 10시까지 작업해서 JK 건설에 보냈어요. 김재훈 이사님께 사과 전화도 드렸고요. 서윤 대표님이야 당연히 믿죠. 하지만 담당자가 저 모양이면 솔직히 다음 프로젝트는 좀 고민이 될 것 같네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JK건설은 연간 12억 원 거래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미선 과장 건으로 회의 소집했습니다. 인사팀 보고해 주세요. 차지훈 이사님이 정리된 자료를 펼쳤어요. 최근 3개월간 이미선 과장 관련 민원 7건, 업무 지연 사건, 고객 클레임 2건입니다. 특히 JK 건설 건은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팀 의견은요? 노동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영업팀 강민수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사실 저희 팀에서도 이미선 과장님이랑 일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들 말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가족이었다는 걸 아니까 괜히 말했다가 대표님한테 찍힐까봐 걱정했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미선 씨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이미선 과장, 인사팀, 법무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임원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미선 과장님, 최근 3개월간의 업무 태도와 성과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차지훈 이사님이 차분하게 진행했어요. 첫 번째, 동료 직원 시한 무단 도용 건. 두 번째, 업무 지연으로 인한 고객 클레임이건. 세 번째, 개인적 관계를 이용한 직원, 갑질 7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명백한 업무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도 제가 회사에 기여한 것도 있잖아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과장님, 과거의 성과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6개월 평가 때 성과급도 드렸어요. 하지만 최근 3개월은 명백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더 공정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회사 규정을 어길 순 없어요. 저 해고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내립니다. 회의는 이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미선 과장님께 1차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향후 한 달간 업무 태도 개선이 없을 시 재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사실 바로 해고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그 기대는 3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윤아, 박정희 씨, 이준혁의 어머니. 아니, 이제는 아무 관계도 아닌 그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네가 우리 미선이를 어떻게 한 거야? 미선 씨요? 회사 업무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요. 징계위원회? 우리 미선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넌 그렇게 야속한 사람이었어? 박정희 씨, 저희 이미 남남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 내부 문제예요. 남남이긴 무슨 남남이야. 1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우리 미선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5천만 원이야.
그런 인재를 네가 뭔데 함부로 대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미선 씨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 네 회사잖아. 네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회사는 제 사유물이 아닙니다. 야, 김서윤, 너 정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까지 박정희 씨한테서 전화가 17통 왔어요.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30개 넘게 왔고요.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미선이 해고하면 가만 안 둬. 내가 네 회사 망하게 해줄 수도 있어.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까 로비에 박정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김서윤 대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안 나가. 우리 미선이 어디 있어?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드릴게요. 조용히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경찰을 불러? 네가 우리 미선이한테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결국 경찰이 왔어요. 박정희 씨는 1시간 동안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 엄마가 회사에 갔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박정희 씨가 제 회사 앞에서 소란 피우신 거 업무방해죠? 알아요. 제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선이 거는 이준혁 씨, 미선 씨는 제 회사 직원이에요. 오빠가 아니고요. 이건 회사 내부 문제니까 가족분들이 개입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미선이가 생계가 있잖아요. 그건 미선 씨가 일을 제대로 했어야죠. 저도 기회를 줬어요. 앞으로 한 달 더 지켜볼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박정희 씨한테서 전화가 72통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 대표 번호로 17통이 더 왔어요. 총 89통. 비서 김민지 씨가 제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박정희라는 분이 계속 전화하세요. 받을까요? 아니요. 받지 마세요. 녹취는 다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 내내 전화와 문자가 계속됐어요. 심지어 회사 SNS 계정에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비인간적입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합니다.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저는 차지훈 이사님과 법무팀을 불렀어요. 이사님,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미 증거는 다 모아뒀습니다.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SNS 댓글 캡처 모두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미선 과장의 업무 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어차피 대표님이 날 못 자르겠지. 우리 엄마가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까. 동료 직원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미선 과장님, 1차 경고 후 한 달간의 관찰 기간이 끝났습니다. 업무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표가 본인을 해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차지훈 이사님이 문서를 읽었어요. 이미선 과장님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해고 조치됩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는 노동법에 따라 일주일 내 지급하겠습니다. 이미선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순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1차 경고 시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 예전에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공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1차 경고 없이 바로 해고했을 겁니다. 이미선 씨는 울면서 회의실을 나갔어요. 1시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어요. 산데렌 당다. 김서윤. 네가 정말 우리 미선이를 해고했어. 박정희 씨였습니다. 네. 회사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했습니다. 정당하게. 넌 아직도 우리 준혁이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이건 개인 감정과 무관합니다. 순전히 업무 능력과 태도 문제예요. 거짓말. 연봉 5천만 원 받는 우리 미선이가 능력이 없다고. 네가 시기해서 그러는 거잖아. 박정희 씨, 더 이상 이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뭐? 법적 조치? 네가 감히.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 고소장 작성해 주세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죄로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날 밤 SNS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세린 디자인 김서윤 대표는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전 직원을 학대하고 익명 계정이었지만 문체와 내용을 보니 박정희 씨가 쓴 게 분명했어요. 법무팀에서 즉시 IP 추적과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박정희 씨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어요. 회사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및 문자 연락 금지. 대표님, 승소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후 한 달간은 조용했습니다. 이미선 씨는 퇴직금을 받고 조용히 떠났고 박정희 씨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JK건설 김재훈 이사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서윤 대표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 다시 논의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번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새로 뽑은 마케팅 과장 정수민 씨는 정말 일을 잘했어요. 경력 10년에 실력도 검증됐고 무엇보다 프로페셔널했죠. 대표님, 이번 달 SNS 마케팅 결과 보고 드립니다. 참여율이 지난달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과장님, 어느 날 저녁 차지훈 이사님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제가 처음부터 이미선 씨를 뽑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니요. 대표님은 기회를 주셨고 공정하게 평가하셨어요.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에 피해가 갔잖아요. 단기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직원들이 봤을 겁니다. 대표님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것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3대 차 이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미선 씨 해고 후 오히려 직원들 사기가 올랐거든요. 대표님이 정말 공정하시구나.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회사를 위해 결정하시는구나.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3개월 후 이준혁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윤 씨,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엄마 일로 피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선이도 이제 새 직장 구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윤 씨도 건강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제 회사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년 전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결혼, 이혼, 배신, 갈등.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심지어 예전 가족이었던 사람에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회사는 사유물이 아니에요. 8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의지하는 곳이죠.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암만 박정희 씨의 89통 전화, 협박 문자, SNS 테러, 그 모든 게 힘들었지만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그렇으이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미선 씨를 계속 봐줬다면 어땠을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회사 분위기는 망가졌을 거예요. 대표님 편애한다.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뭐야? 라는 불만이 쌓였겠죠. 그래서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밤도 회사는 조용합니다. 마케팅팀 정수민 과장님이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야근 중이고 디자인팀은 이번 주 금요일 마감 프로젝트로 분주해요. 저는 이 모든 게 소중합니다. 제가 지켜낸 것들이니까요. 휴대폰을 보니 직원 단톡방에 메시지가 떠 있네요.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일합니다. 세린 디자인 파이팅.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푹 쉬세요. 예, 그렇게 저의 하루가 끝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힘들지만 후회 없는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으니까요.